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소식입니다. 1974년에 비공개로 이루어진 합의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사이의 합의였습니다. 내용은 단순한데요. 사우디는 석유를 미국 달러로만 결제한다. 그 대가로 미국은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진다. 이 한 줄짜리 합의가 이후 50년 동안 어떤 그림을 만들어내는지를 보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우디가 받은 달러는 미국 국채로 흘러갔습니다. 그 달러는 다시 미국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자본시장 전체로 퍼졌죠. 50년 동안 미국 달러 자산을 떠받쳐온 거대한 자본 흐름이 그 한 줄짜리 합의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1일에 그 자본 흐름의 한 축이 오펙을 떠났습니다. 사우디, 이라크 다음가는 오펙 3위 산유국 UAE입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오늘은 그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2026년 4월 28일에 오펙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동시에 나간다. 효력은 5월 1일부터다. 그러니까 발표 사흘 뒤죠. 1967년에 가입한 이후로 거의 60년 만의 결정입니다. UAE는 하루 생산 능력이 480만 배럴 정도인데 2027년까지 500만 배럴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이 빠진다는 건 그 자체로 무거운 사건인 거죠. UAE 에너지 장관이 이걸 발표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말이죠. 왜냐면 지금이 글로벌 오일 시장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건 트럼프의 반응입니다. 트럼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유가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오펙을 적대시해온 트럼프가 이 결정을 환영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긴 한데 한 가지 질문이 남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이란 전쟁이 한복판인 이 시점에 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UAE가 이런 결정을 한 그 지금이라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거죠. 2026년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3월 4일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해버립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는데요. 국제에너지기구 IEA 보고서를 보면 3월 한 달 동안 글로벌 오일 공급이 1010만 배럴 줄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공급 충격입니다. WTI 원유 가격이 연초에 배럴당 57달러였는데 전쟁 정점에서는 111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배인 셈이죠. 또 하나, UAE 영토에도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계속 가해졌습니다. UAE 입장에서 보면 같은 오펙 회원국이 본인 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어떤 의미일까요? 한 가지 의외의 사실부터 봐야 합니다. 미국 셰일이 정점을 찍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자체 전망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에 미국 오일 생산이 하루 1360만 배럴로 정점을 찍고 2027년에는 1330만 배럴로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수요가 무너졌던 2020년 이후로 처음 있는 감소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가격이 올라도 셰일 회사들이 시추를 안 늘린다는 사실입니다. 유가가 100달러를 넘긴 이후에도 시추 리그 카운트가 작년 대비 20% 줄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셰일 임원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을 했는데 응답자의 43%가 2026년에 하루 25만 배럴 미만으로 증산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늘리겠다는 거죠. 한 임원의 익명 코멘트가 인상적입니다. 유가가 90달러 위에서 한 달 넘게 머물는데도 시추 리그 카운트가 줄고 있다. 가격이 유지될 거라는 신뢰가 없다. 트럼프가 외쳐온 드릴 베이비 드릴 슬로건이 무색해지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 오일 외에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보시죠. 2025년 1월 트럼프가 취임한 지 이틀 만에 백악관에서 발표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름은 스타게이트. 4년 누적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 계획입니다. 한국 돈으로 약 700조 원 정도 됩니다. 참여 주체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그리고 아부다비의 MGX라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트럼프가 UAE를 국빈 방문하면서 또 하나의 발표가 나옵니다. 스타게이트 UAE, 아부다비에 짓는 1기가와트 규모의 AI 캠퍼스인데 5기가와트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5기가와트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중형 도시 몇 개의 전력을 합한 정도입니다. 캠퍼스 면적은 19.2제곱킬로미터, 미국 본토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비용은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참여하는 회사들이 누구냐면 아부다비의 G42, 오픈AI, 오라클, 엔비디아, 시스코, 소프트뱅크입니다. 향후에 GPU를 250만 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자, 숫자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스타게이트 미국이 5천억 달러, 4년 누적이고 스타게이트 UAE가 단일 캠퍼스에 300억 달러 이상. 참고로 미국 셰일 산업의 전체 연간 캐펙스가 1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단위가 다른 자본이 AI 인프라로 흐르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자본 흐름에 들어온 새 자금줄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 초 아람 인베스트먼트 원이라는 회사가 거래를 하나 합니다. 트럼프 가문이 만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회사의 지분 49%를 5억 달러에 사들입니다. 보도한 건 월스트리트 저널이고 보도 시점은 2026년 2월입니다. 그리고 아람 인베스트먼트 원 등기상 주소가 아부다비입니다. UAE 회사라는 거죠. 또 시기적으로 같은 해인 5월에 미국이 UAE에 연간 50만 개의 엔비디아 첨단 칩 수출을 승인합니다. 그 칩의 5분의 1은 G42, 즉 아부다비 AI 회사로 가도록 정해졌습니다.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는 인접합니다. 또 하나, 같은 해 10월에 보도된 사실인데 MGX라는 UAE 투자사가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결제 수단이 USD1, 그러니까 트럼프 가문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UAE 회사가 트럼프 가문 회사 49%를 사들였고 같은 해 미국이 UAE에 50만 칩을 승인했고 같은 UAE 회사가 그 트럼프 가문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이낸스에 20억 달러를 결제했습니다. 세 개의 사건이 시기적으로 인접하죠. 자, 여기까지 5가지 사건을 봤습니다. UAE의 오펙 탈퇴, 이란 전쟁, 미국 셰일의 정점, 스타게이트라는 천문학적인 AI 투자, 그리고 UAE 회사가 트럼프 가문 회사를 사들인 거래. 그럼 우리 같은 미국 주식 투자자 입장에선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질문에 시장이 내놓고 있는 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리는 답은 이겁니다. UAE 한 명 빠진다고 오펙이 무너지지 않는다. 사우디가 중심을 잡아준다. 이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여전히 오펙 1위 산유국이고 여유 생산 능력이 약 300만 배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 채텀하우스라고 외교 정책 싱크탱크인데 이 기관이 2026년 5월에 낸 분석을 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사우디는 UAE의 증산을 보충하기 위해 오히려 자체 생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의 손익 분기점이 배럴당 96.2달러인데 UAE는 그것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해 더 잘라내야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거기다 UAE와 사우디는 예멘, 수단, 이스라엘 정책 모든 면에서 부딪혀온 사이입니다. 한번 떠난 UAE가 오펙으로 돌아올 일도 사우디가 양보할 일도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디는 오펙을 지탱하는 동시에 오펙에 묶여있는 입장입니다. 회복의 보호자가 아니라 약화의 감수자인 거죠. 두 번째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면 옛날로 돌아간다. 이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4월 초부터 휴전이 일부 유지되고 있죠. 사우디의 동서 파이프라인, UAE의 푸자이라 터미널 같은 우회 경로가 다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호르무즈가 한번 닫혀봤다는 사실 자체의 신뢰 손실이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비전 2030, UAE 비전 2071, 둘 다 호르무즈가 안전하다는 가정 위에 짜인 그림입니다. 그 가정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지금 걸프 국가들이 추진하는 게 IMEC 회랑, 그러니까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긴 무역 통로입니다.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새로운 무역 통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미 호르무즈 이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옛 오펙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세 번째 답은 AI 인프라는 빅테크들이 자체 캐시 플로우로 충당할 수 있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들 돈으로 다 한다는 거죠. 이게 2024년까지는 맞았습니다. 자체 자금으로 대부분 충당했고 부채 비율도 건강했죠. 근데 블랙록이 2026년 2분기 보고서에서 한 분석이 있습니다.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 7개 회사의 2030년까지 캐펙스 추정치가 작년 대비 25% 상향됐다는 겁니다. 자체 캐시플로 한계를 넘어선다는 의견인 거죠.
다만 골드만삭스는 자체 충당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같이 내고 있습니다. 자료가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경고가 4월 말에 나왔습니다. 피터 틸의 패밀리 오피스의 매니징 디렉터인 잭 쉘비가 한 분석입니다. 걸프 자본이 글로벌 AI 투자 약속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 그 자본이 본국 재건으로 회수될 위험이 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줄줄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AI는 오일 자체는 필요 없어도 그 오일이 만들어내는 자본의 정상 흐름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는 답이 안 보입니다. 셰일도 막혔고 오펙도 회복 못하고 전쟁이 끝나도 옛날로 못 돌아가고 AI는 자체 자금으로 다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어디서 무슨 그림을 짜고 있는 걸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한 인물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까 아람 인베스트 원이라는 회사 얘기를 했었죠. 트럼프 가문 회사 49%를 5억 달러에 사들인 그 UAE 회사. 이 회사를 만들고 자금을 댄 사람, 그러니까 배우가 바로 셰이크 타운은 빈 자이드 알 나흐얀입니다. 앞으로 타운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누구냐? UAE 대통령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공식 직책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아부다비 부통치자, 즉 UAE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의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리고 UAE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별명이 스파인 셰이크, 그러니까 첩보 왕족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통제하는 자산의 규모입니다. 약 1조 5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2100조 원입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일론 머스크 자산의 약 4배 정도 됩니다. 그가 의장직을 동시에 맡고 있는 곳이 5군데인데요. ADIA, UAE 최대 국부펀드로 자산 1조 2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MGX, 1000억 달러 규모의 AI 전용 투자 펀드입니다. G42, UAE 대표 AI 회사입니다. 퍼스트 아부다비 뱅크, UAE 최대 은행입니다. 그리고 로얄 그룹, 왕가 자산 전체를 관리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이 5곳의 의장이 바로 타운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는 2003년부터 히드라라는 체스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에 자금을 댄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한 부유한 왕족의 취미로 보였습니다. 근데 23년이 지난 지금 미국 컴퓨팅 인프라의 단일 최대 자금줄 중 하나가 그가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2025년 1월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스타게이트 발표를 할 때 그는 그 무대 뒤에 70억 달러 출자자로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그는 트럼프와 백악관 만찬을 가졌는데요. 그 일정에서 그가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트럼프,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젠슨 황,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미국 상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백악관 크립토 차르까지 AI 자본 사설의 핵심 인물들을 한 번에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의 손에는 오일이 있고 자본이 있고 안보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UAE에 배정한 첨단 칩의 가장 큰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트럼프 가문 회사 지분의 절반에 가까운 49%까지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오펙 탈퇴를 결정해야 하는 그 시점에 미국 AI 인프라의 자금줄이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본 5가지의 사건이 따로따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그 5사건 모두에 닿아 있습니다. 자, 처음에 봤던 5가지의 카드를 한 장씩 다시 보겠습니다. 처음에 UAE가 60년 만에 오펙을 떠난다고 했죠. 이게 왜 일어났냐? 타운우는 UAE 최대 국부펀드, 그러니까 오일 잉여 자본을 운영하는 핵심의 의장입니다. UAE가 오펙에서 나가면 쿼터가 사라지고 그 잉여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잉여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사람이 타운운이고요. 오펙 탈퇴 결정 자체는 에너지 장관이 발표했고 최종 승인은 UAE 대통령, 그러니까 타운운의 친형입니다. 한 사람의 단독 결정이 아닙니다. 다만 그 결정 이후 잉여 자본이 어디로 흐를지는 그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펙 탈퇴는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UAE 증산이 시장에 추가 공급을 의미하니까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트럼프가 오펙 탈퇴를 즉각 환영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오일 가격이 낮아지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유리하니까요.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했고 UAE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고 했죠. 타운우는 UAE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UAE가 사우디 진영이 아니라 미국과 이스라엘 진영을 결정한 그 핵심 라인이 그입니다. 물론 단독 결정자란 뜻은 아닙니다.
UAE 대통령은 그의 친형이고 의사결정은 왕가 단위로 이루어지니까요. 다만 진영 결정이 오펙 탈퇴의 필요 조건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진영 결정의 안보 라인이 그였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런과 같은 카르텔에 남아있는 게 미국 편을 든 UAE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스타게이트, UAE 5기가와트 캠퍼스 기억나시죠? 타우는이 의장인 MGX는 스타게이트 미국 본토 프로젝트에 70억 달러를 출자했습니다. 미국 본토 AI 인프라의 핵심 자금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장인 G42는 UAE 5기가와트 캠퍼스의 UAE 쪽 주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UAE의 AI 인프라 양쪽을 한 사람이 한 손씩 쥐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은 아니죠. 아무튼 AI 산업에는 천문학적 자본이 필요하고 이걸 미국 자체 캐시플로우로 다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되는가? 바로 걸프 자본입니다. 그 중에서도 단일 인물이 미국 정책 결정 라인의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있는 나라가 UAE입니다. 네, 1974년에 키신저는 사우디에 안보를 줬습니다. 그 대가로 사우디는 오일을 달러로만 결제했죠. 그 달러가 미국채로 환류했고 그게 미국 달러 자산 50년의 구조적 매수자였습니다. 근데 그 합의가 2014년 6월에 50년 만료가 됐는데 사우디는 갱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위안화로도 오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달러의 글로벌 외환 보유 비중도 1999년 71%에서 지금은 57%까지 떨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최저인데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무너진 건 아니지만 50년 만에 처음으로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에 트럼프는 UAE 안보와 엔비디아 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UAE는 오일 잉여 일부를 미국 AI 인프라로 직접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메커니즘의 새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석유 카르텔 한 멤버의 이탈입니다. UAE가 오펙을 떠난 겁니다. 근데 한 차원 위로 올라가서 보면 트럼프, 타우는 AI 자본이라는 동맹의 공식 첫 거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서 보면 1974년부터 50년간 미국 달러 자산을 떠받쳐온 페트로달러 체제에서 컴퓨터 달러라는 새 채널이 처음 열리는 신호입니다. 지금의 헤드라인은 오펙 분열, 유가 변동성, 중동 정치입니다. 거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한 단계 아래에서 흐르고 있는 자본의 재배치입니다. 걸프의 오일 잉여가 미국 AI 인프라로 흐르는 새 길은 오펙 탈퇴 전부터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오펙 탈퇴가 한 일은 그 길에 흐를 수 있는 자본의 양을 키우는 겁니다. 가속의 신호인 거죠.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미국 시장의 다음 사이클을 결정하는 변수가 이제 오일 가격 자체보다도 그 오일이 만들어내는 자본이 어디로 얼마나 빠르게 흐르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베이비 드릴 카드가 셰일 정점 앞에서 무색해진 자리에 컴퓨터 달러 채널이 가속화되고 있고 거기에 중장기 유가 하락 압력까지 더해졌습니다. 헤드라인의 노이즈와 별개로 미국 매크로를 관리할 수단이 오히려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이번 오펙 탈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